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공격 이슈 속에서 3~4% 급락세로 출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2.6% 오늘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2,648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3.32% 하락하면서 848포인트 선에서 마감 지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늘 개인이 1조 원 가까운 매수세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이 오늘 담았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6,742억 원으로 기관보다 조금 더 많이 팔아치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도 역시나 개인이 사자세 보였습니다. 1,705억 원 물량 담아드렸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판 모습이었습니다. 1,530억 원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였네요. 네, 이렇게 코스닥의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아더 전문가님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몇 주 만이죠? 2주 만에. 2주 만에, 다시 뵙게 2주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더 전문가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요즘 장세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게 투자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다시 찾아왔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저와 함께 좋은 안정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매일매일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 시간 8시까지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8시까지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에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 평 어디가 끝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시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정말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오늘 2,648포인트 선까지 결국 2,700선을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전문가분들께서 항상 2,700선이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또 오늘 좀 드디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일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우크라이나 이슈를 소화를 하면서 상승 출발을 하였는데요. 장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군 소집령이 발표가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 결국 유럽도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그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개인이 매수세를 펼쳤지만 기관과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고요. 결국 우리 장중에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개시하겠다라는 명령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폭격이 이루어졌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국내 지수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전 사태 그 2014년에 크림반도 사태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지수는 그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 이슈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런 그 우려들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 시기를 좀 더 잘 활용을 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삼으면 결국 우리에게는 좋은 투자의 결과가 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부터가 아니라 시기를 보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언제까지 갈지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망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수의 변화를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장세가 하락을 할 것이냐 이것을 잘 지켜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계속해서 좀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 하락폭에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셨어요. 네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를 던지고 네. 개인이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담을 때가 아닌가 봐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지금 전쟁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급등을 하기도 하고 급락을 하기도 하는 변동성 강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전쟁 이슈와 연관이 없는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수를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지점에서 이제 그 적당한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매집을 해나간다면 결국에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 선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전쟁 이슈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세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이 그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라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꼭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좀 대응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부터 코스닥까지 2~3%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들도 대다수 좀 파란불을 켰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2%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71,500원까지 내려온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어제는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5.7% 좀 급락세 보이는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도 오늘 4.67% 하락을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게임주들도 하락세, LNF 오늘 6%대 급락세 있었네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3.9% 파란불을 켰는데 정말 잘 가야 되는 실적주들, 성장주들, 가치주들 잘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실까요? 네, 그렇죠. 이 종목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때나 이렇게 지수가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지를 받아야 할 자리 그리고 반등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매집 포인트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과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오늘 장에 대한 이 주식왕 한 줄평 코너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가 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시광 이 종목 클래스 코너 전문가님이 뽑은 종목 픽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종목이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그 GSE를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네. GSE 같은 경우에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국내 주인데요. 네. 서부 이 경남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부 경남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이 업체는 러시아 천연가스와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군사적인 이 긴장 고조감 때문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는 주가 바로 이 GSE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2004년부터 정부의 그 CNG 버스 보급 사업에 동참을 해가지고 현재 두 곳에 CNG 차량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면 미국의 바이든이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SE는 최근에 들어서 급격한 변동세를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네, 좋습니다. 네. GSE 정말 최근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소식 속에서 정말 주가가 잘 갔었는데요. 이 노란톡방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계셨다면 오늘도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덕분에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GS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GSE 차트를 제가 펼쳐 놓았는데요. GSE가 이제 그동안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전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4,200원, 300원대 요 전 고점에 해당하는 요 노란 표시를 해놓은 요 부분을 지금 두 번 돌파를 했다가 약간 개파락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며칠째 기록을 하는 이 종목을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오늘의 그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갭하락이냐 갭 상승이냐 어디까지 눌림목을 주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오늘 장 초반 이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신호를 드렸고요. 그 신호를 통해서 오늘 장 초반에 7,300원대에서 이렇게 그 매집을 하신 분들이 오늘 거의 상한가에 달하는 부분까지 올라갔는데 이 투자 과열로 인해서 종목이 좀 지정을 받았어요. 네. 투자 지정 그 종목을 받았는데 네. 이런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간다라는 게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네. 장중에 제가 이것을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경고가 떴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지 않고 적당한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10%대 가까운 수익률을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안겨드린 종목이 GSE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GSE 종목도 앞으로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이제 침공한다, 뭐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 그리고 정밀 타격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국제적인 뉴스가 이어지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이슈가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GSE는 조금 더 갈 것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를 두고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길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더 한 단계 높은 경고를 받게 돼서 단일가 종목, 단일가 그 매매를 하게 된다라면 이 또 그 시간을 또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오늘 적당한 선에서 안전하게
귀가를 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GSE로 오늘 하루 수익률만 10% 넘게도 달성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여러 가스 관련주들 많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째서 또 GSE를 골라주신 건지 또 궁금한데요. GSE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네.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 그리고 네. 천연가스, 그리고 또 석유. 네. 러시아가 이제 곡물 관련해 가지고 밀이라든가 옥수수 그렇죠. 네. 최대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그 수출량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독일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천연가스관이 그 러시아에서 차단을 하게 되면 독일이나 이 유럽이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가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고요. 요 며칠 동안 두고 봤습니다. 두고 봤는데 네. 장 초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네. 또 떨어지고 네. 하는 이 변동성을 보면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는 낭패를 보기 쉽겠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수급이 몰리는 타이밍을 보고 매수를 해서 수급이 빠질 시기에 매도를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께서 올해 좀 분석 끝에 또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거래량과 수급을 보고 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GSE 25%까지 상승을 하는 종목이었고요. 또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마찬가지 이 전쟁 이슈 관련해 가지고 흥구석유를 네. 뽑았습니다.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석유류 도소매업을 하는데요. 이 GS 칼텍스에서 유류를 구입을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러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장 초반에 조금 오르는 듯 하면서 그 지수를 내렸고 또 계속해서 조금씩 이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대장주가 아니라 소부장주다 보니까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석유 관련주, 유료 관련주들이 갈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저는 이 대장주가 아닌 소부장주로 이 흥구 석유를 선정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 흥구석유는 조금 일찍 들어간 종목입니다.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대두되기 시작을 하면서 2월 초순경에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 사실 몇 번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조금 더 지켜보자. 왜냐? 아직까지 큰 이슈만 되고 있었고 실질적인 전쟁이 터지거나 급격한 큰 이슈를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렇게 좀 가지고 가도 충분히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만 하겠지만 오래 기다리신 시청자분들이 중간에 약간 이렇게 좀 물량을 덜어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좀 수익으로 이렇게 귀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네. 해서 오늘 흥구석유도 약 8%가 넘는 9%대에 가까운 수익으로 이렇게 종목을 정리를 했던 종목이 바로 이제 흥구석유. 그렇군요. 흥구석유까지 오늘 좀 수익을 달성해 주셨는데 오늘 흥구석유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52% 상승을 하면서 장 마감지였고요. 1,75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는데 장중에는 1,850원. 전문가님 말씀대로 28% 넘는 상승률이 있었네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3% 하락세가 있었는데 지수는 떨어졌어도 전문가님의 이 수익은 더 빵빵해지고
빨개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종목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이 매매 전략 살펴봐 주시면서 여러분의 이 진입 타이밍 알려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실 수 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꼭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아더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비밀번호는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이 끝나는 8시 이후로는 또 입장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지금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까지 또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뭘까요? 예, 일단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좋습니다. 예, 오늘 국제 유가가 8년 만에 1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최근에 90달러까지는 봤는데 100달러가 예, 금방 그러니까 올라갔네요. 올 초에 네. 이 국제 유가가 70달러 선에서 시작을 네. 했는데 90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함으로 해서 국내 이제 유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국가에서 또 유류세를 인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 사실 뭐 주유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비싸졌어요. 네, 금액이 뭐 네. 하루 자고 나면 하루 막 오르는 네, 그런 맞습니다. 그 체감을 할 수 있는 유가였는데, 네. 이 흥구석유가 조금 유난히 좀 더딘 종목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 갈 종목이었기 때문에 갈 놈은 간다라는 네. 이제 기다림 속에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 JP모건에서는 국제 유가를 약 150달러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0달러에서 이제 150달러까지 예, 올라갔군요. 오늘 뉴스에 네. 잠깐 이렇게 제가 방송국으로 오는 도중에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지속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당연히 우리 국내 유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좀 흥구석유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좀 부연 설명을 더 드리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흥구석유에 대해서 추가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방산주. 예, 네. 방산이죠. 네. 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GSE. 천연가스, 네. 그죠? 그다음에 원유, 네.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주가 덩달아서 전쟁이 이슈가 되면서 국내 방산주도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빅텍이라고 하는 그룹을 제가 뽑은 종목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이 빅텍이라고 하는 그 종목은 방위산업뿐만이 아니라 민수산업이라고 해서 공공자전거 대여업을 함께 하고 있어요. 왜 요즘 이제 우리 길거리에 보면 자전거 이렇게 충전하게 돼가지고 세워져 있다가 원하면 바코드를 통해서 네. 결제를 하고 이용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유럽에서 이제 친환경, 네. 에너지 이제 저탄소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을 했던 것을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도용을 해서 네. 이러한 정책을 우리도 활용을 하자 네. 해가지고 들여온 건데, 지금 이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가장 큰 수익원은 아무래도 방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천궁이라든가 네. 자주포 수출 계약을 수주를 하면서 많은 수익원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탄피 하나 만들 수 없었던, 그렇죠. 예, 외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 6.25 전쟁과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방산 산업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수출을 하는데 미사일 탄도 하나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랑하는 그러한 부가가치 산업으로 속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빅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잠시 이것도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동안 이제 횡보세가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바로 이 빅텍이었군요. 빅텍입니다. 자, 네. 이렇게 종목을 보시면 좀 줄여서 볼게요. 자, 보시면요. 예, 네. 보이시죠? 네, 14,850원 오. 고가를 찍은 이후에
요 밑에까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4,800원대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한 모습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저점 좀 차트를 살짝 띄워서 크게 보면 이 최저점 4,600원 부근, 네. 쌍자점 부근을 살짝 무너뜨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힙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저점 부근을 두 번 터치를 한 이후에 급격한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를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매물대 돌파하는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슈팅 파동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정확하게 슈팅인지 아니면 잠시 기술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이슈에 따라서 네. 주목을 받는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군요. 무작정 진입을 하신다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좀 더 넣어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긴 시간을 횡보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응축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다. 대신 네. 슈팅이 나온 이후에 또다시 긴 시간 횡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네. 염두에 두시고 투자 종목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면 조금 좋은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빅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가져왔고요. 추세를 봐도 조금 지금 추세가 전환이 돼서 이렇게 점점 저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선정을 해서 두고 보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 때나 진입을 하시면 낭패를 보신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관심 종목은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빅텍인데요. 여러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진입 타이밍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아더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 살펴봤고 다음 종목 넘어가나요? 예, 빅텍에 다음 종목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종목은 IT센입니다. IT센이요. 네네네. 네, 어떤 종목이죠? 이 IT센은 원래 이제 국내 IT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러한 기업인데요. 네. 오늘 이 좀 그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전 자산이 아닌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네. 투자 심리가 이쪽 안전 자산 쪽으로 넘어가면서 금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랬죠. 예, 근데 금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 IT센이라고 하는 기업이 무슨 상관이냐 하고 봤더니 자회사로 한국금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 거래 금액이 요 최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은 300억이 넘어가는 금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금에 대한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금 거래소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IT센이 급격한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당분간은 이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요 확대에 대한 수혜를 지속해서 좀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 IT센이라고 하는 기업이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하방 추세를 좀 이어왔어요. 차트상으로. 네. 네. 그래서 이 고점을 한번 8,400원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렇게 하방 추세를 이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쟁 이슈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렇게 약간 4,200원대에서 횡보를 하던 녀석이 급락을 해가지고 갭상을 해서 지금 갭상을 해서 오늘 6,500원대까지 약 장중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29%까지,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그렇네요. 모습을 네.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7월에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 슈팅이 좀 있었네요. 네,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고요. 네. 또 이렇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갭상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갭상을 해서 그만큼 힘을 받아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 상한가에 가까운 29%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 이 IT센입니다. 그래서 이제 IT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어제까지만 해도 터질 것이냐 안 터질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맞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국가의 기간 산업들이 모두 폭파가 된다거나 이런 피해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느냐 그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것이 이 금이라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에 대한 이 관심이 좀 더 높아지면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금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IT센이 오늘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픽을 해서 가져온 종목이 IT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금값이 지금 3% 가까이 올랐다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 달러와 금 안정자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IT센도 관심 종목으로 또 하나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하나 남았나요? 네네. 네, 이제 마지막 종목 알아볼 시간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요것도 뭐 마찬가지 팜스토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곡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나와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뭐 말씀하시기로 누가 밭을 메고 누가 우물을 길고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평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평지가 많고 그 곡물을 수확하기에 좋은 그러한 위치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혹시 미리 이 1년에 몇 번 수확을 하는지 아시나요? 3번인가요?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이군요. 봄에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 이쪽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에 밀만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네. 해바라기를 심어서 해바라기도 수확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꽃이 뭐가 있을까요? 유채꽃이 유명하죠. 예, 유채꽃이 유명하죠. 네. 봄에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유채를 심어서 또 유채를 걷어들여 가지고 유채로 뭘 먹을 수 있나요? 유채 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는데 유채 기름. 유채 기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공업용 기름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네네네. 예, 또 식용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지속해서 농업 국가이다 보니까 네. 많은 것들을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밀 네. 그리고 옥수수. 옥수수. 예, 대유 네. 이런 것들인데 이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밀 생산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수출이 안 된다거나 자급자족이 안 됐을 때 이 마찬가지 그것을 수입을 해야 되는 그렇죠. 나라에서 이런 그 가격에 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겠네요. 그렇죠. 네.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배합, 양돈, 도계 제품들을 이제 제조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양돈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양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료를 먹여서 이렇게 양돈을 한다거나 양계를 하셔야 되는데 사료를 구입할 수 없게 되면 네. 사료값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돼지값도 올라가고 양계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당연하게 이 팜스토리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이 팜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뭐 곡물 관련된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조동아원이라든가 한일사료라든가. 그런데 제가 이 팜스토리를 좀 주목해서 봤던 이유는 이제 그 국내 곡물 가격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결국 이 팜스토리도 함께 대장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부장주로 선두에 달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팜스토리를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매수 신호를 드리고 났는데 이 팜스토리가 생각보다 힘을 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사실. 좀 떨어진 적도 네네. 있었죠. 네. 그래서 좀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약세 흐름이 하락하는 있었군요. 약세를 네.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 팜스토리도 좀 약세에 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오늘 또 보여줬고 네. 이 종목 마찬가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 요 팜스토리라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들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팜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셨다면 팜스토리로 또 수익을 쏠쏠하게 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매매 전략 주십니다. 함께 수익 내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이 전문가님 아더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 또 특징주를 비롯해서 또 종목 클래스 살펴봤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시광 필살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주제로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또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오늘은 좀 침공을 했습니다. 역시 악재가 좀 터진 모습인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그 지정학적 리스크 뭐 다 알고 계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되겠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 이슈 중에 지금 가장 큰 비중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네. 자, 근데 혹시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러시아 땅이었던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제 주변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었어 하고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살짝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지금 지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러시아가 지금 있고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게 예전에 구소련이라고 하던 시절에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그 당시에 역사책에서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이렇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에 편입이 되어 있던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자, 근데 좀 더 과거로 가보면 유럽이라고 과거요? 하는 나라는 네. 유럽은 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럽 연합이 인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종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국내 그 자국 내에서도 전쟁이 발발을 하기도 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고내전이라고. 유고내죠. 예, 들어보셨죠? 네. 자, 유고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왜? 민족이 같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6, 7세기경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민족들은 슬라브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 그 슬라브족이 6, 7세기경에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터를 잡은 데가 네. 폴란드와 이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예요. 그쪽을 동슬라브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를 이제 서슬라브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남슬라브가 있어요. 슬라브족이 참 많이 예, 있었네요. 네. 그 남슬라브가 바로 유고슬라비아였어요. 거기가 유고슬라비아. 예, 유고슬라비아가 슬라브어로 남쪽 슬라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아시는 슬로베니아, 네.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런 여러 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합쳐져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라예보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국민성이 굉장히 강해서 네. 민족 우월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독립을 하고 싶다. 이런 전쟁을 그런 펼친 생각을 게 가질 수 있겠군요. 유고슬라비아 내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했고 네. 그다음에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했고 하면서 오. 유고 연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죠. 지금은 이제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자, 마찬가지 우크라이나도 네. 러시아에 속해 있던 나라였는데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보면 우크라이나를 크게 동과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네. 서쪽에 도네츠크, 폴타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파란 부분. 예, 파란 부분은 친러시아 쪽이에요. 친러시아. 예, 네.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어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도요. 예, 즉 슬라브족 계열이라는 거죠. 슬라브어를 사용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 속에서도 친러시아와 친유럽에 이게 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수도 키예프 쪽은 유럽 쪽, 친유럽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러시아와 유럽 쪽에 이렇게 반군으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으로 나뉘면서 지금 지정학적으로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2014년에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하기 위해서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침공을 했어요. 네, 그랬었죠. 예, 우크라이나 땅이었죠. 네. 그걸 뺏긴 것도 억울한데, 네. 이 루간스크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네. 우리도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했고, 그랬군요.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승인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네. 마찬가지 슬라브족들을 돕기 위해서 네. 예, 루간스크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이 자국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돕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이러한 명목 하에 지금 네.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뭐 이권에 네.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송유관이 연결이 돼 있어요. 천연가스관이. 네, 말씀하셨다시피. 예. 근데 예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일 때는 네. 러시아가 이 가스관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수출을 하면 수출을 하는 그대로 자기 수익이 됐었는데, 이익이 됐는데. 예, 이제는 국가가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우리 땅덩어리로 니네 가스관이 지나가니 사용료를 내라. 아하.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눈에 가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 땅을 빼앗긴 것도 독립이 된 것도 땅덩어리가 줄어든 것도 억울한데 네. 이 녀석들이 독립을 해서 성유관이 지나간다고 돈을 내라고 하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들을 기회를 삼아서 네.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버리겠다. 아하. 그러면 여기에 펼쳐지는 곡창지대, 거기에서 나오는 밀, 네.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옥수수라든가 대두유라든가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곳이에요. 네. 이러한 것들의 이득권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네.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보호받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러시아의 국토의 면적의 상당한 부분이 나토군 소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군요. 물론 지금은 예전처럼 이데올로기다 뭐다 해서 뭐 공산주의니 이렇게 많이 분쟁이 심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국토를 접하고 있는 국경 지역에 우리와 적대시되는 그러한 군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건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다. 예. 네.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잃어버린 땅덩어리도 찾고 일거양득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네. 하는 푸틴 대통령의 야심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뭐 세계사 시간이 도래된 것 같이 직전에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정도로 이야기를 잘 주시는데 정말 쏙쏙 되네요. 아, 그러신가요? 네. 왜 예, 러시아가 다행입니다. 침공을 했는지 네네. 이해가 아주 쏙쏙이 됩니다. 방송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이야기 더 들어볼 수 있을 텐데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 톡방에서 해주실 예, 거죠? 그럼요. 뭐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려고 하느냐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또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남의 나라가 전쟁이 난다라는 건 네. 좀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해요. 누군가는 뭐 그쵸.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고 뭐 전쟁에 나가야 되고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의 수익을 또 챙기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필살기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앞서 봤던 코너에서 전문가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지정했던 종목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왜 주셨는지 이해가 되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머릿속이 조금 이렇게 미래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네. 전문가님께서 이 매수 타이밍을 통해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방송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한 15분가량 남았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네네.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뭐 또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 네. 제가 또 같은 시간대 방송을 네, 출연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2주 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투자하실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저희 노란 톡방에 오시면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는 그 대처 방안도 말씀을 드리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고 있고 이러한 그 이슈 속에서 어떠한 종목이 갈 것이고 어떠한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이러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준비한 종목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요? 있는데 네. 뭐 지금 시간도 다 되기도 했지만 네. 내일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일 좀 더 많은 종목이라든가 더 자세한 이야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은 오늘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부터 또 이렇게 노란 톡방 안에서 또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발의 지정학적 리스크 역사를 또 살펴봐 주셨고요. 이를 통해서 또 관심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수익률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네, 대다수 거의 빨간불이네요. 네, 통합 수익률 140%. 예, 요거 통합 수익률은 지금 1, 2월을 제가 통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 중에 파란불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2월 달 들어서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종목 하나만 제가 약 손실로 마감을 했고요. 네. 요건 이제 당일 들어가서 당일 처리를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밑에 인터파크라든가 이수페타시스, 제주맥주,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흥구석유, GSE, 팜스토리도 팜스토리. 있었네요. 예, 네. 팜스토리는 이제 두 번. 두 번이나 진입을 하셨군요. 해서 네. 이제 첫 번째는 좀 큰 수익을 얻었고 네. 그 다음번에는 좀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도 또 관심 종목이시죠. 그렇죠. 앞으로도 네. 이제 언제든지 흥구석유, 팜스토리 이러한 종목들은 네.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러한 전쟁 이슈가 끝나고 나면 우리 또 리오프닝 관련된 네. 주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언제든지 저희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예고로서 관심 종목 또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리오프닝 관련 주일까요? 리오프닝 관련주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전쟁이 이제 발발을 했지만 네. 전쟁 속에서도 크게 피해를 받지 않을 종목 이런 종목을 우리가 이제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보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 내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는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전문가님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